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호입니다. 오늘 미들즈브로와 FA컵 경기에서 토트넘이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요? 손흥민 선수 기회를 많이 날린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이 토트넘에서 38번의 볼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스탯도 기록이 되었으니 손흥민과 케인이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는지 경기 결과만 놓고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경기였습니다. 이 잘못이 손흥민과 케인만의 잘못일까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난 후 거의 모든 매체에서 최악의 경기력이었다. 지난 몇 시즌간 보여준 경기 중에 최악이었다라고 혹평을 이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미리네 라이브에 오늘자 오전에 올린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트넘에게 과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콘테 감독이 지난 1월부터 연패의 늪에 빠질 때마다 일단 뒷공간을 내주는 팀, 패배 맨시티나 리즈와 같은 팀들과의 경기에서 빼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거의 모든 팀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기 컨셉으로 모든 팀과의 경기를 치르면서는 매경기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우라와 스킵, 벤탄쿠르가 부상으로 뛰지 못하며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는 얇아졌습니다. 알리, 은둠벨레, 로스엘소, 브리안 힐을 이번 시즌 내보낸 토트넘이기 때문이죠. 토트넘의 겨울 이적 시장부터 보면 분명 스쿼드의 재정비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트넘에선 필요 없는 선수로 분류된 선수들을 방출하거나 임대로 내보냈죠. 다음 여름 이적시장에 이 선수들을 완전히 이적시키고 새로운 선수단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콘테가 EPL 그리고 세리에 A에서 리그 우승을 경험한 감독도 맞고 분명 선수단의 추가 영입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만 하지만 그것도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야 가능한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부상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매번 똑같은 전술로 상대팀을 모두 이길 것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것에는 콘테의 전술적인 미스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FA컵 16강전 토트넘과 미들즈브로와의 볼 소유권은 49대 51로 미들즈브로가 약간의 소유권의 우세 속에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리즈와의 경기가 3일 전에 열렸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의 체력적인 압박이 심했죠. 하지만 이런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는 로테이션으로 극복해야 하나 토트넘은 앞서 말씀드린 듯이 공격과 미들에서 부상 선수들이 무려 4명이나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들즈브로와의 경기 명단에 유스 출신 3명이 후보에 있었죠. 리즈와의 경기 때와 동일한 선수들을 같은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펼친 콘테 감독입니다. 그리고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면을 의식한 것인지 상대팀보다 라인을 더 내려서 경기를 펼친 콘테 감독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힙트맵만 보더라도 윙포워드로 출전한 손흥민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주로 활약한 공간은 상대의 파이널 서드 부분이 아닌 토트넘의 윙백 선수가 뛰어야 될 것 같은 위치에 주로 많이 뛰었죠. 이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케인과 쿨롭세스키의 힙트맵을 통해서도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콘테가 낮은 위치에서 볼을 소유하려 했고 강한 전방 압박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도 볼 수 있겠죠. 토트넘이 낮은 위치에서 게임을 풀어가는데 미들즈브러가 리즈와 같이 뒷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자신의 배후를 확실하게 지키니 케인과 손흥민의 연계 플레이를 조금 더 쉽게 막을 수 있었고 이 두 선수가 고전하는 양상을 띄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콘테 감독이 시즌 중반 토트넘의 감독으로 부임하며 우승 청부사 콘테가 왔으니 토트넘도 무관의 한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 컨퍼런스 리그 몰수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으며 카라바오컵에서는 준결승에서 첼시에게 패배, 그리고 FA컵에선 16강전 2부 리그 팀인 미들즈브로에 패배했습니다. 콘테가 명장이면 틀림없고 우승 청부사도 맞습니다만 현재 1월부터의 토트넘은 전술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수 영입을 통해 팀을 꾸려나가는 콘테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선수의 영입이 어려워지면 보드진에게 거침없는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콘테의 전술적 유연성, 용병술은 인테르와 첼시 시절에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콘테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술에 선수를 맞추는 감독이기 때문이죠. 무리뉴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하고 맨유와 토트넘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현대 축구라고 불리는 강한 전방 압박을 소극적으로 했다고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요새 무리뉴 감독의 축구는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리뉴도 거친 화법과 보드진과의 마찰도 셌었던 감독이고 우승의 청부사라고 불리는 자존심이 센 감독이지만요. 콘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콘테에게 토트넘에서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이적료를 써가며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했던 게 여태까지 콘테가 감독직을 수행하는 방법이었고, 실제로 첼시에서는 17-18 시즌 2억 6천만 파운드의 금액을 쓰고도 리그 5위, 19-20 시즌 인테르에서는 1억 9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쓰고도 리그에서는 2위, 챔스에서는 조별 예선에서 탈락을 했었죠. 물론 그 시절 영입한 선수들이 모두 실패는 아니었고 콘테의 전술적 판단 미스 때문만도 아니었지만 몇몇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콘테의 전술적 미스와 선수의 기용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았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딱 1월부터 리그에서 4연패를 당할 때까지 콘테는 변화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술적으로 풋백으로 몇 번 전환한 게 다였죠. 부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3-5-2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던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서 줄곧 3-4-3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3에서 윙백이 확실한 역할을 못해주니 윙포워드가 좀 더 아래쪽 지역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간결한 원터치 패스보다는 자신이 직접 공을 끌고 파이널 서드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템포가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콘테라는 명장이 왔기 때문에 모두 달라진 토트넘의 경기력을 예상했을 것이지만 초반 몇 경기 이후로 토트넘은 더더욱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해서 손흥민 선수가 챔스에서 뛰는 걸 보고 싶은 한국 팬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오늘과 같은 경기력을 유지하게 된다면 토트넘은 유로파리그에서도 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케인은 이번 시즌이 끝나고 또다시 이적을 결심하게 되겠죠. 월드클래스라 불리는 잉글랜드 주장이 축구선수로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도 케인이 만약 떠나게 된다면 토트넘의 리빌딩 과정 속에서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노릴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암울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물론 콘테 감독도 명장 중에 명장이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이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월부터 연패 늪에 빠질 때 경기력을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콘테가 손흥민과 케인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어 여러분들께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토트넘의 부상 선수들이라도 하루빨리 돌아와서 로테이션을 시켜서 다른 팀들과의 경기에서 활용했으면 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